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믿기 힘든 이야기를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브라질전에 참패를 딛고 어렵게 승리를 거둔 파라과이전 이후 대표팀 내부에서 폭발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 대형에 완승하지만 그 이면에는 걷잡을 수 없는 긴장과 불신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홍명보 감독은 선수들이 잘 극복했다며 차분한 목소리로 승리를 평가했지만 그의 눈빛은 냉담했고 손흥민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그날 밤 대표팀 미팅룸에서 무언가가 일어났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의견 충돌이라 생각했지만 그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갈등은 그보다 훨씬 전부터 예고돼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출전 시간이 경기마다 줄어들고 전술적 위치가 달라지면서 선수단 내 긴장감은 높아졌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이제는 얼마나 오래 뛰느냐보다 언제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손흥민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주장으로서 또한 세계적인 선수로서 자신이 팀의 중심이라 믿고 있었지만 감독의 눈엔 이미 한 명의 구성원으로만 비춰지고 있었던 겁니다. 파라과이전 다음날 새벽 대표팀은 간단한 내부 회의를 가졌습니다.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그 자리는 경기 복귀와 선수단 정리를 위한 평범한 자리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내내 전방 고립 상태였고 교체 이후 팀이 더 활기를 띠자 마음속에 불만이 쌓였습니다. 반면 홍명보 감독은 전술적 선택이었다며 이를 차분히 설명했지만 선수들의 시선은 냉랭했습니다. 누구도 말을 꺼내지 않았고 공기만이 무겁게 흘렀습니다. 그때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을 향해 조용히 물었습니다. 주장으로서 오늘 경기 어떻게 봤나? 손흥민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감독님이 선수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면 이런 회의는 의미가 없습니다. 회의실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리더십 자체를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홍명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지금 그 말 나한테 하는 거야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 순간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코칭 스태프가 급히 중지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손흥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팀의 주장은 말할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대표팀은 방향을 잃었어요 라고 외쳤고 홍명보는 들고 있던 의자를 밀치듯 던지며 이런 태도라면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의자가 벽에 부딪히며 쾅 소리를 냈고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그 소리에 놀라 잠시 멈칫했지만 곧 굳은 표정으로 이게 대표팀입니까? 라고 말한 뒤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 순간의 긴장감은 폭발 직전의 화약고와 같았습니다. 선수 몇 명은 굳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고 코칭 스태프 중 한 명은 눈물을 글썽였다고 합니다. 오랜 신뢰가 단 몇 초 만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대표팀 관계자가 협회에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회의 중 퇴장했습니다. 홍 감독이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협회는 즉시 진상 파악에 착수했고 내부 CCTV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영상 속에는 홍명보 감독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의자를 밀치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언론에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부 관계자들이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증언하면서 사태는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대표팀 내에서는 리더십의 붕괴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손흥민은 다음날 숙소를 떠나 소속팀 복귀 비행기를 탔고 그의 자리엔 아무도 앉지 않았습니다. 라커룸은 침묵뿐이었습니다. 선수들은 말없이 훈련을 마쳤지만 그들의 눈빛 속엔 분노와 허탈이 공존했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지 불과 6시간 만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그는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지도자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그리고 즉시 홍명보 감독에게 직무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해임 수순이었습니다. 협회 대변인은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든 업무를 중단시킨다고 발표했고 팬들은 폭발했습니다. SNS에는 홍명보 OUT 이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고 팬카페에는 손흥민을 지켜야 한다는 글이 쏟아졌습니다. 반면 일부는 그동안의 공을 생각하면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지만
전체적인 여론은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도 아무 대답 없이 숙소를 떠났고 그 뒷모습은 마치 오랜 세월 버텨온 한 시대의 종말처럼 보였습니다. 손흥민의 떠남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 축구가 감춰왔던 모든 모순과 침묵을 폭로하는 하나의 사건이었다. 그는 대표팀의 주장으로서 누구보다 무겁고 외로운 책임을 짊어져 왔다. 브라질전 참패 이후에 도 감독과의 갈등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말 대신 경기로 증명하려 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는 깨달았을 것이다.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헌신해도 시스템이 변하지 않으면 진짜 변화는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의 마지막 선택은 퇴장이 아니라 선언이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손흥민의 침묵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가 떠난 뒤 많은 팬들은 허무함과 분노 그리고 묘한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다. 허무한 이유는 너무 빨리 사라졌기 때문이, 분노한 이유는 그를 떠밀어낸 구조 때문이었다. 하지만 안도감은 분명 존재했다. 그가 끝내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적어도 누군가는 진실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어쩌면 그는 단 한 명의 선수로서 싸운 것이 아니라 수많은 침묵한 선수들과 팬들을 대신해 싸웠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가 던진 메시지는 단순히 감독과의 불화가 아니라 변화를 향한 절규였다. 이제 공은 다시 축구협회와 새로운 세대에게 넘어갔다. 박항서 감독의 귀환은 분명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혁신으로 이어지려면 손흥민이 남긴 그 한마디를 잊지 말아야 한다. 결과가 아니라 방향이다. 한국 축구는 너무 오랫동안 승패에 매달려 본질을 잃어버렸다. 스타 선수의 이름하려 한 전술단기 성적의 달콤함 뒤에서 시스템은 점점 낡아갔다. 손흥민의 이별은 바로 그 낡은 틀을 무너뜨리는 서막이었다. 그것이 아프고 슬프고 혼란스러울지라도 말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질문해야 한다. 누가 옳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를. 홍명보 감독이 남긴 리더십의 흔적, 손흥민이 보여준 저항의 용기, 팬들이 외친 분노의 목소리,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의 거대한 거울이 되어 우리 자신을 비추고 있다. 우리는 얼마나 진심으로 축구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손흥민의 결단은 그 질문을 우리 앞에 던지고 사라졌다.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은 이 사건을 단순한 갈등으로 기억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진짜 의미는 그 이면에 있다. 손흥민은 마지막까지 팀을 사랑했기에 싸웠고, 고 감독은 책임감 때문에 물러섰으며, 팬들은 그들 모두를 향해 울었다. 상처투성이의 이 이야기는 결국 한국 축구가 다시 일어서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언젠가 대표팀이 다시 월드컵 무대에 섰을 때 그라운드의 어딘가에서 그의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다. 조용하지만 강하게 진심으로 싸워라라는 그의 메시지가 또 다른 세대의 심장을 두드릴 것이다.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였지만이 사건은 단순한 축구 뉴스가 아니라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